그래요. 참 이 반도체 관련 주식이 국민 주식이긴 한데 맞아. 정리 안 갈 때는 그렇게 안 가고, 저도 이번에 포트 정리할 때 그 손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. 모든 종목이 다 손실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깠던 게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였어요. 왜냐하면은 이게 약세상에서의 이렇게 반등에서 얘네들이 유독 반등을 제대로 못하더라고. 걔네들을 빼고 맞아요. 다른 업종으로 갈아탔죠. 그래서 좀 복구되셨어요? 복구를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에게 뭐 해주실란가 궁금한데. 뭐 SOE? 슬투 처음 나와서 SOE 질렀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. 그때 당시 유가가 38불, 40불. 근데 저는 지금 유가를 내년에,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은 그냥 일시적 급락 나오고 한 100불은 못 가지 않을까? 올해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유가가 한 160불에서 180불 사이까지 열려있지 않나. 와, 미쳤다. 그러니까 대부분 어제 제가 매거니 TV 방송에서 그 얘기했는데 욕 무지 먹었어요. 오, 미쳤다.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고. 못 살아요.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하겠는데. 그래서 제가 아까도 반도체 얘기하다가 우리나라가 대부분 석유 공정이잖아요, 제조업이. 그래서 잘해봐야 박스피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예요. 아니, 내 남편이 항상 유가를 체크하는데, 맞아요. 유가가 떨어지면, 시장이 반등할 것 같다면서 맨날 나한테 맞아요. 그 얘기를 일단 유가 하거든요. 떨어지면 일단 좋은 거니까. 그래가지고, 나도 이제, 그런가 보다. 남편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이제 세뇌당했는데, 네, 맞아요. 와, 유가 그렇게 가면은 진짜 힘들겠는데요? 네, 틀릴 수 있어요. 틀릴 수 있는데. 그러니까 유가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S-오일이 좋다라고.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는 거예요? 그 친구밖에 없더라고, S-오일. 네,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, 그 다음에 GS지주사, GS칼텍스 갖고 있는 이렇게 있는데, 사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게 더 낫죠. 왜냐면 OXY라고 티커가 있는데 이제 옥시데타 페트롤리움이라고 해서 미국의 그 셰일가스 업체들이 많잖아요. 근데 대부분 이제 스트림 기업이라고 하죠. 업, 미들, 다운스트림.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바로 OXY, 옥시덴타, 쉐브론, 엑슨 모빌 같은 애들. 그러니까 석유 시추 공정에 가서 뽑아낸 다음에 정제해서 판매까지. 이거를 완전 통합 스트림을 하는 기업들인데 S-오일은 뽑아내진 못하죠. 사실 정제를 그쵸. 해서 판매만 하는, 그러니까 대부분 왜냐면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.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들 스트림에서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S-오일이라든지, 그러니까 주유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,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번에 그 시카고 거래소한테 지분 20% 넘게 더 보유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일주일 전에 통과를 했어요. 워렌 버핏이 이제 건의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가 워렌 버핏이 지분을 50%까지 늘릴 거다. 진짜? 예, 근데 미국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분기 배당이 진짜 3개월에 한 번씩 꽂히잖아요. 그래서 막 1%, 2%씩만 떨어져도,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10조를 투자하면은 한 2%씩만 분기 배당 주면은 유가가 고착화되면, 100불 내에서 고착화되면 돈 엄청 벌잖아요. 2%씩 주면은 8%거든요. 10조에 8%면 얼마예요? 엄청난 돈이죠. 예. 그러니까 배당만 먹고 살아도 되는 정도. 그게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솔직히 S-오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S-오일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람코거든요. 아람코가 이제 주주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역대급 배당 또 나올 거예요. 작년에도 배당 좀 셌거든요. 올해도 역대급 배당 분명히 나올 거고 내년에 더 할 거다. 근데 왜 저 친구가 유가를 왜 내년에 160불, 180불까지 부르느냐. 이 이유가 뭐냐면 단순해요. 왜냐면 저는 기상이변이 발생한 것도 있고,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또 한 번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동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인문학적 얘기인데, 항상 기상이변이 발생할 때는 전쟁이 그렇게 많이 나요. 항상.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끝나든 뭐든 뭐 어디든 간에 보면은 사우디랑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. 뭐 순위파랑 또 이제 뭐 이란 이렇게 있는데, 지금 뭐 사우디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뭐 좀 무시당했다, 뭐 얘기 비사만한테 무시당했다 이게 얘기 있는데, 근데 사우디랑 이제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. 근데 이란하고 지금 핵 협상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중동발 리스크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. 사우디와 이란의 이런 협착 관계들, 뭔가 안 좋은 분위기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,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.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결국 역사랑 계속 밀접하게 순환매가 돌거든요. 계속 순환주기가. 항상 뭔가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동할 때는 항상 기상이변이 일어나요. 예.
그래서 자원 전쟁으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저기를 약탈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. 일본이 거기서 뭔가 하다가 야, 이쪽을 분위기를 이쪽으로 돌려서 저쪽 약탈해버리자 해가지고 약탈한 거잖아요. 우리나라에 뺏겼잖아요. 그래서 아마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제 의견에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. 기상이변. 예, 근데 이 기상이변이 저는 개인적으로 막 뭐 우리가 뭐 배기가스 많이 해서 뭐 그런 것보다는 이 태양흑점 주기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태양흑점 주기가 이제 실제로 꺾였던, 그러니까 많이 감소를 시작하는 주기가 2년 전이었었어요.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1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통상 주기가 뭐 저도 정확하게는 기상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게 한 10년에서 15년을 간다고 하더라고요. 역사적으로 이게 주기가 있군요. 네, 그러니까 태양 흑점에 따라서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질병, 뭐 기근 시달리고 이런 부분들의 주기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갑자기 점성술이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지금 뭐 타로 뭐 봐야 될 것 같고.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태양 흑점이라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,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래요. 그런 학문도 많고. 그러니까 엘니뇨 라니뇨 이 현상들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근에 얼마 전에 강남역 침수되고 그랬잖아요. 괜찮으셨어요? 저희 동네는 괜찮았는데 난리 아니었죠. 맞아요.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약간 날씨가 그렇게 변하잖아요. 여름은 약간 동남아 스타일. 맞아요. 그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상이 변화가 하는 거죠.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. 내년엔 더 극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. 그냥 실제로 보면은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동되면서 인플레가 엄청 심해졌던 건 사실이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SOE를 모아가려 한다. 근데 SOE, 그러니까 저도 SOE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굳이 우리나라 기업이 SOE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물려도 미국 주식에 물리는 게 낫지 않나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니 그럼 지금 뭐 옵시덴탈이나 이런 거 사기에는 괜찮아요?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유가 빠졌으면 좋겠는데 안 빠지거든요. 정말 안 빠져요. 그러니까 86불까지 80불 떨어졌을 때 이제 80불 깨지면 이거는 정말 인생 베팅할 자리다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또 올라가요. 이렇게 또 핵협상이 약간 좀 보류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는 핵협상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때 아마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한 번에 일시적 급락 나올 때가 정말 기회가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더 여기서 더 아는 척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또 정유화학 쪽 애널리스트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은 뭐 전문 보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유가가 한번 떨어지는 타이밍이 오면은 뭐 옥시덴탈, 쉐브론, 뭐 엑슨모빌과 같은 미국 많아요. 뭐 석유 관련주를 직접 사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SOE를 사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치면은 유가 관련 ETF, 에너지 ETF를 사도 괜찮겠네요.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빨리빨리 수익내야 된다는 게 있어서 통상 레버리지 ETF를 많이 쓰시거든요. 사실 거면 굳이 그냥 인덱스로 그냥 1배짜리로 사시는 게 낫지 2배짜리 사시는 피지 마시자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왜냐면 그렇고 갔네하고 좀 바로 가서 2배짜리 사시거든요. 그럼 프리미엄도 깎아먹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잠깐 멈추면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다. 스트링 기업을 사자. 이게 오늘의 골조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시장을 얘기할 수 있는 종목 얘기까지 저희가 2편에서 잘 들어봤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되게 신선하고 재밌고 편안하고 너무 좋았어요. 그립네. 2년 전보다는 많이 발전했죠.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온 거 안 보고 아주 그냥 뭐 술술술술 뭐 신중호 앵커랑 하더니 달라졌어요. 그분이 피곤해가지고. 알겠습니다. 앞으로 새벽 방송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